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커지는 현상은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실제로 얼굴이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홀쭉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함몰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주입도 맞고, 지방주입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질까? 사실 그런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졌다는 것을 알고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또 예전에 얼굴이 작고 갸름하고 너무너무 예뻤던 연예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젊은 연예인에 비하면 얼굴이 이따만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 얼굴은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요, 정면에서 보면 이 골격 부분과 연부 조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얼굴의 연부 조직은요, 이 위쪽에는요, 그냥 두피예요, 두피. 두피가 있어서 뭐 한 7mm, 8mm 정도로 얇게 있고, 이마도 되게 얇잖아요, 살들이. 그런데 이 아래쪽으로 오면 말이죠, 이렇게 두꺼워지죠. 두꺼워지고 양도 많아지죠. 이렇게 얼굴에 골격과 연부 조직이 있는데, 골격에 연부 조직이 마치 그네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처음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광대뼈의 아래쪽에 있는 이 볼살은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볼살의 윗면은 광대뼈에 붙어 있어요. 볼살의 아래쪽은 아래 턱뼈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입술 옆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볼살의 중간 부분은요, 뼈에 직접 붙어 있지 않죠. 마치 북처럼 붕 떠 있어요. 이 안쪽은 뭐죠? 그렇죠. 이빨이 있는 구강이죠, 구강. 그래서 입안에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노화가 되면은요, 첫째 이 볼살이 처져요. 그래서 앞쪽으로는 뼈에 좀 더 단단하게 붙어있는 인중보다 더 밀려서 내려와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턱선 쪽에서는 턱끝, 단단하게 뼈에 붙어있는 턱끝보다 아래쪽으로 밀려내서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는 라인을 만들고, 그 위쪽에 있는 살이 메리오네트 라인을 넘지 못하니까 불룩하게 나와서 그걸 심술보, 영어로는 저울이라고, 좀 더 이게 불쑥 튀어나온 그런 뭐 아주 심술 맞은 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울이나 팔자주름이 높아지는 게 바로 좀 더 주변보다 느슨하게 붙어있는 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또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요, 지금 요 광대뼈라는 거는 이 볼 위에 있는 툭 튀어나온 뼈인데요, 실제로 보면 그 안쪽은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근육도 있고요, 또 근막, 또 지방 같은 근육이 뼈 속에 숨어 있어요. 마치 달팽이의 그 몸체가 달팽이 껍질 쉘 속에 이렇게 숨어 있듯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뼈하고 밀착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 바깥으로 나오죠. 마치 달팽이가 쉘 바깥으로 나오듯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밀착하게 안쪽에 숨어 있을 때보다 전체적인 볼륨이 늘어날 수 있겠죠. 특히 아래쪽으로.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요, 이 사각턱, 이 하악골이라고 하죠. 이 하악골에 붙어있던 조직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V자 형태로 붙어 있어요. 뼈에 살들이 밀착해서 붙어 있죠. 제일 대표적인 살들이 저작근이죠. 우리 턱뼈 씹는 저작근. 그리고 저작근의 바깥쪽에는 침샘의 일종인 침샘 중에서 제일 큰 이하선이 있어요. 이하선 침샘. 그리고 여기는 저작근. 그리고 그 안쪽에는 대략 한 계란 노른자 정도 크기가 되는, 요새 이거 많이 빼죠. 심부볼. 이런 것들이 턱뼈의 약간 뒤쪽 부분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V자 모양이었다가 점차 U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더 내려가면 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였다가 U였다가 W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력에 따라서 연부조직이 점점 골격의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아래쪽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노화에 의한 사각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요, 처음에는 함몰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부분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얼굴이 마치 나이가 들어서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팔자주름, 앞광대, 관자놀이, 옆볼 이런 부분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필러나 지방주입으로 볼륨을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인 동안 시술이에요. 또 이렇게 주변부하고 뚜렷한 경계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러나 지방주입이 그런 볼륨 보충과 함께 주변 조직과의 경계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말이죠. 너무 많이 지방이나 필러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처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필러를 과도하게 넣고 지방주입을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조직과 함께 더 처지는 걸 가속화시켜주고 빈자리는 다시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연부 조직을 원래의 골격과 연부 조직의 관계로 재건시켜주는 리프팅이 자연스럽게 이전 상태를 회복해주는 방법입니다. 연부 조직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깊은 층에 볼륨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피부만 끌어올려서는 안 되니까 스마스층, 즉 얼굴 표정근과 그 주변의 부속 근막 자체를 별도로 끌어올려줘서 재건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런 전층 full thickness 리프팅은 절개 리프팅의 자국을 개선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피부뿐만 아니라 전층을 함께 올려주면 피부에 가해지는 그러니까 텐션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흉터라는 것은 붙어있는 부분에 너무나 당겨지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그 아래층과
공동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피부에는 그런 텐션이 가해지지 않으니까요, 흉터의 폭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깊은 층을 수술하니까 안면신경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심지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안면 거상술, 절개 리프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안면신경 때문에 절개 리프팅, 페이스 리프트는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안면신경은 연부 조직 중에서도 가장 깊은 층에 있어요. 그 연부 조직의 가장 깊은 층을 따라서 주행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수술을 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사실 JJ 성형외과에서라고 특별히 다른, 완전히 다른 비법을 구사하는 게 아니죠. 마치 좋은 건축을 하는 건축가는 원칙대로 안전하게 차근차근 건물을 짓듯이 저희 JJ 성형외과에서는요, 원칙대로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절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